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성국 박사님께 여쭤보고 고성국 박사님께. 예. 그 박사님께서 오늘 토론 중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새 시대 대통령의 리더십의 자격으로 주로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화 토론의 정치 또 사회적 역사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 통합적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박사님께서는 전에 한 4월 달에 백군토론에 나오실 때도 그러셨고 또 얼마 전에 또 박사모 강연에서도 주로 박근혜 대선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대화와 토론의 정치가 또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사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 통합적 리더십에 있어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바로 대답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박근혜 의원이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6개월간의 선거 과정에서 바로 이런 점, 그러니까 박근혜가 생각하는 미래 한국 발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체감도 높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뭐 당내에서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미 뭐 당이 사당화됐다고 하는 여러 종류의 비난, 비판은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패널께서 제시하신 그 질문이요. 이 질문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그렇다면 현재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가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절대 평가에서 좀 부족하다는 대답을 하셨고요. 우선 말이죠. 저는 박근혜 대세론을 얘기할 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객관적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요소를 제일 많이 갖췄다.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보면 네거티브를 다른 후보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갈등지향적 리더십과 통합지향적 리더십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포지티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사 이 상대로부터 네거티브 공세를 당해서 억울해 하더라도 그걸 만회하려고 네거티브로 가는 순간 이게 통합지향성이 어쨌든 잠식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이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판단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전 대표는 네거티브를 안 한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말의 총량이 네거티브를 할 만한 숫자가 안 되는데요. 김갑수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왜 말을 안 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 벙어리입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제가 알기로는요, 여야의 어떤 후보보다도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자기 일기책까지 있어요. 소녀 시절에 일기책까지 다 공개를 해서 출간한 사람입니다. 왜 말이 없다고? 굉장히 반론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간단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용산 사태 때 박근혜 의원이 뭐라고 발언했죠?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희망버스 때 어디가 있었죠? 그 밖에 많은 일에 박근혜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표현을 했죠?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언론을 열심히 보는 편에 속하는데, 심지어 동영상까지 찾아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각종 사회적 분쟁들, 현안들, 고민거리들 많이 있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건 소통이라는 게 하도 유행해서 전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외국 경우를 봅니다. 유럽이든 어디든, 미국도 그렇죠.
사회사건이 터지면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이 화면에 나와서 거의 이 평상복 차림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일본만 해도 그래요. 일본 자주 가는 편인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기자들이 짧게 코멘트로 한마디 움직여주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출판 평론가의 직업이 안 바뀌었습니까? 생활 에세이예요. 의원이 되기 전에 썼던 생활 에세이집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썼다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책을 내죠. 그건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옥중서신 뭐 이런 것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영향받은 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묻히죠, 정치인들의 책은.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언론 환경에서 같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저는 안 들리거든요. 이 문제를 예. 계속 논쟁을 해야 돼요. 아니, 만약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시민논객의 질문으로부터 좀 촉발된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박근혜 후보가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로 그런 문제 제기를 안철수 교수가 받고 있잖아요. 또 똑같은 문제 제기를 문재인 후보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에서 뭐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를테면 책임 있는 자리에 근데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하고 대중 앞에 섰을 때 안철수 교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이 공식적 위치가 아닌 사람한테 왜 아무 발언이 없었냐고 공격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 특정 후보에 뭐 이렇게 연관된 사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발언하고 발언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무슨 고민을 하는가,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이면 아는 거죠. 그러면 가령 문재인 씨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 것은 예단이 가능합니다. 그의 저서가 있고 발언이 있고 행적이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는 사회적 사안에는 저 밑바닥 인생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이 고충들이 있어요. 그중에 불거진 사건도 있어요. 그걸 가슴 아파하는 게 정치인들이 덕목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심볼 매니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상징 조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싶어도 연민, 사회 정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공감과 반응을 해왔는지를 찾아볼 제가 길이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를 김갑수 선생님하고 왜 논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특정 캠프에 소속해서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상대를 역규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저는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이를테면 아주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두관 지사도 그렇고 손학규 지사 손잡아 보니까 손이 지금도 그냥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뭐 정세균 후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테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경험들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면 부자로 산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가. 그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한테 바라는 겁니다. 시인이라면 다르겠어요. 소설가라면 다른 걸 요구하겠어요. 예술가라면 다른 걸 요구하겠지만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그 이상은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요, 예. 네거티브 캠페인하고 소통에 관한 문제가 버전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서 시작해서 소통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네거티브 물으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민 논객의 질문은 우리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박근혜 대표가
이 소위 말해서 절대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대적 기준을 여쭤보신 거였는데 이게 팀원 네거티브에서 여기까지 논쟁이 왔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의미 있는 담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민 논객 질문드리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김갑수 문화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의 대선 출마 후보들이 난립 현상을